이번에 이혁재 씨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우선 어제죠. 지난 21일 인천지법이 개그맨 이혁재 씨에 대해서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를 했습니다. 어떤 일인고 하니 이 4년 전에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가 되면서 이 방송 생활을 접었던 이혁재 씨가 사실 사업가로 변신을 해서 이제까지 사업을 해왔습니다. 공연 기획 업체를 차리고 사업을 해왔는데요. 처음에는 한류 콘서트와 아시안게임 관련 행사들을 이렇게 수주를 하면서 잘 되는가 싶었는데 결국 경영 악화가 되면서 폐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임금을 제대로 직원들에게 주지 못하면서 퇴직금까지 주지 못한 혐의로 이제 재판에 넘겨지게 된 건데요. 액수를 좀 살펴보면요. 지난해 초부터 7월까지 월급 1,200여만 원과 이제 퇴직금 750만 원 정도를 주지 못한 혐의로 어제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 겁니다. 자, 2,053만 원. 네.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현재까지는 한 450만 원 정도 드렸고요. 예. 네. 제가 이게 남은 거는 한 그럼 1,500여만 원. 네, 그렇죠. 이 정도 남은 거는. 근데 이게 왜 벌금형이 맞게 됐냐면 예. 이게 하루아침에 벌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 보통 이제 마지막 저희 회사가 이제 문을 닫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함께 일해주신 직원분들이 5분이 계셨는데 그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2013년 하반기까지. 2014년 하반기. 이제 지난해 말까지네. 네. 예. 그런데 그 정리해고가 된 거는 사실상 이제 퇴직은 2013년 초반에 다 되셨고요. 아하. 개월수의 개인적 차이는 있지만 그 5분이 임금이 아직 퇴직금과 이게 정리가 안 됐는데 5명이 안 됐다. 이 네. 사람을 포함해서. 네, 네. 예. 근데 지금 이분도 뭐 이렇게 고소고발을 하신 게 아니라 허리가 아프셔서 디스크 수술을 좀 해야 되는데 빨리 좀 어떻게 처리를 해주실 수 없겠냐 하다가 노동청에 이제 신고를 하셨어요. 아, 자기 디스크 수술 때문에 돈이 네, 좀 모자라 급하게 필요하니까 좀 빨리 달라. 그걸 제가 어디서 꼬서라도 해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지금 그럴 여건이 안 돼서. 네. 근데 보통 이게 노동청에 신고가 되면은 가서 조사를 받고 네. 또 거기서 이제 중재위원회가 이제 열려서 네. 서로 이제 중재를 하고 상황 계획 같은 걸 논의한 다음에 그대로 제가 이행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 그렇게 계획을 잡고서는 얼마 후에 제가 출연료가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서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방송 출연료를 받아서 그걸로 이제 해결을 해야겠다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게 다른 금융권이라는 데서 가압류가 들어오면서 경제활동이 지장이 생기니까 그 약속을 이행을 못했어요. 네. 그러니까 약속을 이행을 못했으니까 당연히 법원에서는 검찰에서는 약식명령으로 최종 벌금이 700만 원이 나왔었고요. 네. 아직 미지급한 게 이제 1,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벌금 700만 원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법원에 가서 다시 이의 신청을 좀 해서 재판을 정식으로 받아서 재판부에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게 인정이 돼서 200만 원으로 이제 줄어든 거죠. 지금까지 네. 어떻게든 갚으려고 네. 빨리빨리 임금을 지급해 주려고 한 네. 그러한 부분을 참작을 해서 좀 깎아줬다. 맞습니다. 이런 네. 얘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보면은 인천 송도에 70평 가까운 아파트 네, 70평이 넘습니다. 넘습니까? 네. 예, 그게 감정가만도 14억이 넘는 네, 거 아닌데 맞습니다. 그걸 팔아가지고 좀 이렇게 제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하고 제 아내가 이제 연애를 하면서 차곡차곡 적금을 해서 네. 아파트도 2채나 갖고 있었는데요. 예. 사업이 이제 부도가 나면서 중소기업을 제가 명의를 빌려주면서 뭐 한 것도 아니고 예. 제가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정말 하고 싶은 콘텐츠 사업을 고향 인천에서 시작을 했고요. 예. 그게 어려워서 회사가 문을 닫으면서 대한민국의 모든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똑같으실 거예요. 회사가 문을 닫는다고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대표이사는 구상권이라고 해서 네. 그대로 대표이사가 끝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대표이사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아, 그래요? 그로 인해서 제가 부동산 하나는 경매 처분을 다 하고요. 예. 지금 살고 있는 것도 사실 근저당 설정들이 다 돼 있어서 아, 그 매매- 송도에 있는 아파트도 네, 맞습니다. 네.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뭐 전액 다 돼 있습니다. 전액 다 네. 있다. 그래서- 그럼 아파트 두 채 있는 게 다? 네, 그렇죠. 예. 실질적으로는 그러면 부채가 자산보다 더 많은 상태인가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아, 그래서 그걸 팔더라도. 네, 이게 사실은- 저도 매매가 됐으면 좋겠어요. 빨리 매매가 돼서 그 금액이라도 이게 탕감이 됐으면 좋겠는데 예. 이게 경매가 진행되니까 경매가 진행된다는 거를 당연히 알고 있는 분들은 사실 그걸 매매를 하려고는 하지 않고요. 그래서 네. 사면초가 있다 보니까 제가 많은 분들은 야 그렇게 넓은 집 살면서 집 팔아서 빚 갚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 네. 이게 안 팔리면서 여기서 지금 이거를 해결을 해야만 되는 제 상황도 사실은 참 답이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거 누군가가 경매 신청하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그분도 경매가 자꾸 이게 유찰이 되면서 실익이 없다 판단되시고 또 저희 가족이 당장 이제 부모님 모시고 다른 데로 가거나 이럴 대책이 아직 세워져 있지 네. 않다는 걸 이해하시고
일단 기간 연장을 한번 해주셨어요. 아, 유찰이 지금 이미 한 번 된 네, 상태입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유찰 될 때마다 20%씩 감정가 내려가요. 네, 내려가죠. 예. 네. 아, 그러니까 그걸 설령 그런 식으로 팔아가지고 경매에 붙여가지고 내가 돈을 받는 것보다는 좀 제값에 오히려 파는 게 제값에 빚을- 파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해서 경매가 낙찰이 된다 하더라도 그 나머지 차익에 대한 부채는 끝까지 또 갖고 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막 이런 기회가 있으면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부채나 이런 거를 회피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끝까지 책임지고 지난 3년여를 출연하면서 출연료 모든 금액을 네. 빚갚는 데 쓰면서 썼는데. 이렇게 해왔으면 한번 의지를 믿고 지켜봐 주실 네. 법도 한데 이게 자꾸 이게 회자가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죠. 오늘 채널A 출연료도 바로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좀 보내드릴 건가요? 아유, 직접 보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